아니, 걔랑 나랑 나이도 같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다르냐? 60대 중반을 넘기고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말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시간 동안 일했고 똑같이 자식도 키웠고 은퇴도 엇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은퇴 후 삶은 너무 다르게 펼쳐지는 걸 보면 씁쓸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특히 대기업 출신과 자영업자 출신의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누군가는 퇴직 후에도 연금과 퇴직금으로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손주 보면서도 삶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는 퇴직 후에도 생계 걱정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비 아끼느라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열심히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격차는 결국 은퇴 전에 얼마나 현실적인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해왔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겪는 현실적인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1. 사례 1 대기업 퇴직자 김선배 식당 운영했던 최 사장님. 김 선배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했어요. 매달 공무원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DB형 퇴직연금에 회사에서 지원한 퇴직금으로 소형 오피스텔 하나 사서 임대 수익도 받고 있죠. 본인은 은퇴하자마자 골프 대신 작은 텃밭 가꾸기라는 취미를 시작했고 종종 국내 여행도 다닙니다. 무리한 지출은 없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생활의 질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돈 걱정이 없어요. 반면 최 사장님은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폐업하고 은퇴했어요. 자녀들 대학 보내고 가게 인테리어 몇 번 바꾸면서 빚도 좀 있었고요. 퇴직금이라는 개념도 없고 국민연금 외에 따로 받을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일주일에 4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몸은 힘든데 쉬면 수입이 없으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대기업은 퇴직연금, 복지, 건강검진, 자산관리 등 은퇴 후 삶까지 고려한 시스템이 있던 반면 자영업자는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해야 하다 보니 불안정성이 크죠. 사례 이노후 대비 연금 준비 여부. 이건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정 과장과 장 사장 이야기입니다. 정 과장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개인연금에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DC형 연금도 있었고요. 퇴직하면서 연금 펀드도 불려놔서 60세 넘은 지금은 매달 40만 5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들어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충분합니다. 반면 장 사장은 30대 때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벌면 되지, 나중에 연금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대요. 결국 국민연금만 들고 있었고 그것도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오래 납부 못했어요. 지금 매달 나오는 연금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 중입니다. 결론 연금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은퇴보험입니다. 단기 수입은 자영업자가 더 많았을지 몰라도 노후는 꾸준함이 이깁니다. 특히 은퇴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가 고정 수입의 유무예요. 3. 사례 3 건강 vs 스트레스, 일과 삶의 균형. 마지막은 건강 이야기예요. 이건 저희 이웃 아주머니 두 분 이야기인데 한 분은 30년 공무원 출신이고 다른 한 분은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셨어요. 공무원 아주머니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 정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고 은퇴 후에도 건강상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하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세요. 반면 미용실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6일 이상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어요. 정기검진은커녕 아플 때도 진통제 먹고 참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허리 디스크에 당뇨까지 겹쳐서 병원비만 월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게다가 의료비 때문에 치아도 방치해서 음식도 잘 못 드세요. 결론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건강관리의 기회 자체가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아플 시간도 쉴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은퇴 후에는 병원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은퇴 후 격차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만 은퇴를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준비된 전환으로 봐야 해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정리해 볼게요. 공적연금과 별개로 사적연금 준비는 필수. 국민연금은 기본 뼈대, 개인연금은 살입니다. 노후엔 두 다리로 서 있어야 해요. 소득이 줄어들 걸 고려한 다운사이징. 은퇴 전부터 지출 구조를 줄여야 해요. 작은 집, 적은 소비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미리 적응해 두는 거죠. 건강은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자산. 주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칭, 걷기 운동만으로도 병원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단, 수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재취업, 강의, 재능 기부, 파트타임 등 무리 없는 일자리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정서적 고립을 막는 관계 유지. 친구, 동호회, 커뮤니티는 외로움을 막는 방파제입니다. 결국 외로움이 건강도 망가뜨려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60대인데 누군가는 이제야 인생 좀 즐겨보내 하고 웃는 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걱정이야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준비를 해두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 선택 가능한 삶으로 만들어 가세요.